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비염이요. 예, 우리 주변에 보면 비염 환자들 굉장히 많죠. 예, 그런데 치료가 잘 되든가요? 안 돼요. 예, 잘 안 돼요. 이제 비염으로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치료는 잘 안 된다. 근데 그거를 그냥 둬도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불편한 것은 다 조절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제 비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이제 환절기가 되고 일교차가 심해지고 그러면은 그 비염 환자들이 아주 괴로워하죠. 네. 아침에 이제 기온이 낮아지면 막 콧물, 재채기, 뭐 기침 하다가 낮에 또 기온이 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 싶게 또 괜찮으셨다가.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가다가 그게 점점 더 심해지면 나중에는 이제 성격까지 바뀔 수가 있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질 내고 짜증을 잘 내고 또 집중이 안 돼서 공부해야 될 텐데 공부 못 하고 또 이제 어른들도 이렇게 코로 숨을 못 쉬니까 입을 벌리고 숨을 쉬고 그러다 보면 또 목에도 문제가 오고 이제 그래서 한 가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계속 발전을 해서 이제 다른 병으로 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교차가 심할 때에는 특히 체력이 약하거나 피부가 흰 분들, 예, 여기도 이제 피부가 좀 흰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피부가 희면 찬 기운에 손상되기가 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해서 피부가 검은 분하고 흰 분하고 같이 막 밖에 이제 추운데 돌아다니시잖아요. 누가 감기 걸리겠어요? 맞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찬 기운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적은 거예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흰 분들은 이렇게 일교차가 심하거나 날씨가 추울 때 보온을 특히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상대적으로 비염에 더 잘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예, 요 가로 속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가로는 만병의 근원이다. 예, 예, 맞습니다. 만병의 근원이다. 이게 이제 다 아시는 얘긴데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감기라는 거는 우리가 찬 기운에 이제 손상이 된 건데 다 걸리는 게 아니고 특히 면역력이 좀 약하거나 그죠? 이제 과로를 많이 했거나 어쨌든 몸이 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걸리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감기를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이제 되게 처음에는 비염 환자들이 감기 들었을 때만 콧물, 재채기 하고 이제 이러다가 감기가 오래되면 그게 이제 뭐 축농증으로도 가고 또는 중이염으로도 가고 이렇게 심각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니면 그냥 비염 증상을 오래 가지고 계시거나 그런 비염도 보면 만성 비염이 있겠고 또 알러지성 비염도 있고 또 비후성 비염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름을 조금씩 다르게 붙여놨는데 왜 그러냐? 원인이 조금씩 다르죠. 예, 우리가 비염이 있으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코죠, 코. 그러면 코만 치료를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코는 하늘의 기운, 천기라고 그래요. 천기를 받아들여서 폐로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고 또 우리 몸속에 탁해진 기운을 밖으로 내뿜는 또 통로 역할을 하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청탁을 조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탁, 코는 그래서 이제 맑은 기운과 탁한 기운을 서로 이렇게 내보내고 받아들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코가 되는 건데 이 코에 문제가 생기면 비염은 코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못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다른 건강에도 쭉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대개 이제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가 감기를 오래 앓은 분들 또는 이제 이렇게 어린이들 이런 경우들이 이제 비염에 잘 걸리는데 대개 비염에 걸리는 원인은 이제 첫째는 그 감기니까 외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의학에서. 예, 외감에 의해서 걸리는 경우. 또 오장육부가 다 코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장육부 기능이 어떻게 이제 좀 문제가 생겼을 때 비염이 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음식을 지나치게 먹어서 위에 열이 많이 쌓여도 일로 탁한 기운이 올라와서 비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 또 한 가지 땀을 지나치게 흘려도 예, 우리 몸에 진액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건조해지겠죠. 예, 그래서 또 여기 코에 맑은 기운을 못 올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크게 보면 이런 4가지 원인에 의해서
비염이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비염이 감기하고 연관 없이 이제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비염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 알러지성 비염이다. 예,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알러지라는 얘기는 이제 외부 자극, 원래는 그게 원인을 모른다는 얘기인데, 예, 이제 외부 자극에 민감했을 때 다 알러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먼지가 있는 곳에 있다, 또 이제 매연, 그죠? 공해로 인해서 이제 공기가 탁하고 매연이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뭐 황사 같은 거 이런 거, 거기에다가 또 습한 기운, 네, 습한 기운이 있어도 그렇고 냄새가 이제 강해도 그것이 이제 촉발 요인이 돼서 비염 증상이 있고 이래요. 그럼 이제 병원에 가시면 알러지 테스트 하시잖아요. 네. 예, 알러지 테스트를 하셔도 이제 설사 소인을 찾아냈다고 해도 그 소인을 제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결론 못 고친다죠. 그러니까 그냥 불편할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뭐 치료 이제 드시면서 그냥 증상만 잠재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더 큰 병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방치하는, 예,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뭐 꽃가루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자극 요인이 되니까 알러지성 비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비유성 비염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코 속에 살이 자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뭐 수술해 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코 속에 살이 자라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그 자극에 민감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외부적으로 뭐 먼지나 이런 냄새 이런 거가 온다든지 찬 기운이 온다든지 이러면 또 막 콧물 재채기 이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가면 수술을 시켜요. 그러나 그게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생겨요. 왜? 결과물만 없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본 원인은 그대로 있는데 결과만 없앤다고 치료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럼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그게 오느냐? 위나 폐에 열이 많이 쌓였을 때 코 속에 살이 자라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때도 그런 경우에는 위나 폐에 열을 흩어주는 이런 치료를 하거든요.